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국지 유비현덕과 조선맹덕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삼국지를 접했을 때 유비는 성인군자였고 조조는 간웅이었으나 누차 반복된 구독 결과는 리더십에 대한 판단이 고도로 정교해졌습니다. 필자의 시각으로 보면 이 두 인물은 각각 다른 목표 달성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유비와 조조의 라이벌 관계는 아마도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일 것입니다. 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인물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시스템 설계 방식이 확연히 다른 설계자들로 해석됩니다. 유비는 자원이 부족한 초기 단계에서 인적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한 리더입니다. 제갈량을 얻기 위한 상고초려나 조운에게 아들을 던지며 보여준 진심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구성원의 충성도를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적 설계였습니다. 서주와 형주를 얻을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인의를 앞세워 거절해서나 훗날 총나라를 세우며 작은 인의와 큰 인의의 차이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명분과 의리를 최우선으로 두었기에 의사결정 속도는 조조보다 늦었으나 한 번 구축된 조직의 결속력은 외부 충격에 매우 강했습니다. 조조는 철저하게 성과와 데이터를 중시한 실용주의적 엔지니어에 가깝습니다. 조조는 철저하게 성과와 데이터를 중시한 실용주의적 엔지니어였으며 이를 위해 능력 위주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구현명을 통해 과거의 정과나 신문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만 있다면 등용했습니다. 이는 조직의 하드웨어를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세스였습니다. 실수로 은인의 가족을 죽이고도 자신의 악기를 위해 은인마저 살해하는 냉혹함을 보여서나 결국 위나라를 통일한 통일의 깃털만은 마련했습니다. 전술과 전략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최단 경로를 찾아 실행하는 과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핵심 비교 메커니즘은 유비와 조조의 리더십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핵심 가치로는 유비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고 조조는 시스템과 규칙을 세우는 것, 인재 등용은 유비는 깊은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였고 조조는 철저한 능력 검증과 성과 보상 위주였고 위기 대응에서는 유비는 백성과 함께 죽음을 택하는 인내의 리더였으며 조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렬한 대처가였습니다. 이상 두 사람의 상대적으로 다른 리더십을 텍스트 도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유비와 조조의 현대적 리더십 사례를 비추어 봅니다. 유비의 인의와 신뢰는 현대 경영의 브랜드 충성도 및 ESG 경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본과 시스템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오직 리더의 비전과 인간미에 매료된
핵심 인재들로 고난을 버텨내는 모습은 UB의 초기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우는 경영 방식은 당장의 효율보다는 대의 명분을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UB의 신야 후퇴와 닮아 있습니다. 구성원이 실수를 해도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구글의 조직 문화는 제갈량과 조언을 끝까지 신뢰했던 UB의 소프트웨어적 설계와 연결됩니다. 조조의 효율과 실용주의는 현대의 성과중심주의 및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프로 스포츠 팀이다 라고 선언하며 오직 성과로만 보상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과감히 교체하는 조조의 구현령식 인사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고객 경험과 물류 효율을 위해 모든 프로세스를 데이터화하고 최단 경로를 찾는 제프 베이조스의 방식은 조조의 전략적 과단성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거의 감정이나 관계보다 기업의 이익과 확장을 위해 과감한 인수합병을 단행하는 모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력을 키웠던 조조의 냉철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품 설계에는 조조보다 더한 완벽주의와 냉혹한 효율을 따졌지만 Think Different라는 명분으로 전 세계 사용자의 마음을 유비처럼 사로잡았습니다. 화성이주라는 거대한 대명분을 제시하여 인재들을 모으고 실행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공학적 데이터와 효율만으로 조직을 밀어붙입니다. 조조의 효율은 나라를 빠르게 세웠지만 유비의 진심은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공정에서도 당장 효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명분이 아닐까 합니다. 유비와 조조의 이야기는 삼국지라는 거대한 서사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대조를 이루는 대목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길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될 것입니다. 두 인물의 만남과 대결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를 넘어 인생의 설계도를 그리는 우리에게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학적, 경영학적 시각이 녹아있는 몇몇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조조가 유비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 술을 마시며 던진 이 한마디는 최고의 심리 탐색전이었습니다. 강력한 자산을 가진 조조가 잠재적 경쟁자인 유비의 그릇을 테스트하는 장면으로 해석하면 매우 학습적일 것입니다. 조조의 추격을 받는 위박한 상황에서도 유비는 속도를 포기하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공학적 효율로서는 제로 점수이지만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는 측정할 수 없는 자산을 쌓은 결정적 사건입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조의 군단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무너질 때 유비의 연합군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했는지 분석한다면 인생의 타이밍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영웅론에서 조조가 유비의 그릇을 테스트하는 장면이나 신야에서 백성을 위해 속도를 포기한 유비의 선택은 살찐성인 브랜드 가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월드컵에서
온갖 반칙 경기로 비난받던 브라질이 결국 우승했을 때 기립박수를 받듯 역사는 승자인 위나라를 기록하지만 유비의 진리는 천년을 살아남았습니다. 75년 공학도이자 컨설턴트 마케팅 전문가로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조조처럼 계획하고 유비처럼 품어라. 마케팅 전문성과 엔지니어로 살아오며 컨설턴트 자격으로 75년의 세월을 비추어 볼 때 결국 조조처럼 계획하고 유비처럼 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요즘 마케팅에서도 데이터만 따지면 고객의 마음을 못 얻고 감성만 앞세우면 회사가 망합니다. 결국 조조의 치밀한 설계 위에 유비의 따뜻한 페인트를 칠해야 명품 리더십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설계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의를 위해 손해를 감수했던 유비와 효율을 위해 냉혹함을 택했던 조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삼국지 역사를 압축해 보면 한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목적은 같았으나 그 공정은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조조에게 참모는 목적을 위한 소모품이었을지 모르나 유비에게 참모는 끝까지 함께할 보물이었습니다. 여백사의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앞길을 닦았던 조조의 냉철함은 결국 위나라를 통한 천하통일이라는 결과는 나왔습니다. 반면 백성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던 유비는 또 다른 과정의 승자로 영원토록 남았습니다. 75년 인생을 돌아보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합니다. 조조처럼 치밀하게 계획하여 기반을 닦고 유비처럼 따뜻하게 품어 사람을 날리십시오. 우리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것이나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공정에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유비입니까? 아니면 조조입니까? 인생공학도의 통찰 반성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